대전환 사회에 있어 노년 사회와 정책의 방향성이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저는 오늘 이렇게 처음 발표를 하는 자리이거든요. 근데 앞단에 두 교수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거기에 몰입해서 듣느라고 지금 약간 떨리기도 하고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딱딱한 부분이거든요. 벌써 말부터 어려워요. 저를 잠깐 소개한다면은 저는 4살 때 여기 신촌마을 있죠? 그쪽으로 이사 와서 한 55년 정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명시가 거의 저의 기억이 녹아져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 공간에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이렇게 익숙한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게 뭐 곳곳에 앉아 계신 분들의 이제 힘을 얻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딱딱한 이야기인데요. 최대한 부드럽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광명시는 저기 대한민국은 벌써 인구가 20% 노인 인구가 20% 저기 넘어서서요.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은 2022년 12월 달 기준에서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은 초고령화 속도예요. 지금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가 아까도 이제 몇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인구가 거대의 어떤 인구로 정착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연결하는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논의할 거는 이제 광명시의 노년 사회화잖아요. 이제 광명시의 현황을 살펴보면은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비율이 나왔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8.4%가 노년 세대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인 당장 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이비 부모 세대의 비율이 25.24%, 그리고 이렇게 합친 세대가 총 43%입니다. 그리고 광명시의 노년 복지 예산은 1,557억 원으로 이 비중이 내년에는 한 10억 정도 올라간 1,567억 정도로 증가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예산들을 지금과 같이 노년 사회를 어떻게 보면 보호의 대상으로 본다든가 수혜적 대상으로 보게 된다면 이 비용은 앞으로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 형태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년을 새로운 관점에서 그 생산적이고 활동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면은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예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명시는 지금 노년 사회화 정책에서 각 복지관에서 다양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소아 노인 종합복지관, 그리고 하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인문학, 어학, 정보학 교육, 그리고 디자인 교육, 문화예술, 생활체육 등의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노년 광명 시니어 클럽에서 일자리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큰 건 공익활동사업과 공익활동사업과 역량활용사업, 그리고 공동체 사업해서 2025년도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3,384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안에서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 부분이 먼저 일자리가 창출돼서 좋긴 한데 이 부분에서 100% 만족하고 계신지 이거는 또 하나의 조사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건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 소생 커뮤니티는 약 100회 이상의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가능성, 그것이 엄청나다라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100회 이상의 교육을 다니면서 앞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있고 저는 함께 참관해서 한 분 한 분의 말씀들을 듣고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그거를 다시 정책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역량들이 정말 엄청나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저희의 교육인데요. 총 4단계 해서 총 5강씩 총 20강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단계 변화를 위한 준비인데요. 마음열기.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여기에 첫 스타트는 감사 강의입니다. 제가 매일 감사일기를 쓰면서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부로 2475회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마음 열기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거든요. 마음이 열린 상황에서 많은 것들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어르신들이 마음을 열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나와 너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을 인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 나 인지하기. 그래서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성공적 변화를 위한 설계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행동경제학이라든가 뭐 뇌과학, 너치에 기반해서 실제적으로 변화하는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행복한 삶을 위한 행복할 지도 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5년 후의 나의 모습을 그리고 상상하면서 거기서 체계적인 자기만의 플랜을 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그 반응들을 저희가 접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복지관의 양해를 얻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시니어들의 경험과 삶의 노하우를 사회적 자산으로 환원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좀 하나의 방점을 두고 강의 전과 강의 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어르신들의 그 경험이 정말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받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바로 수혜적 복지에서 참여적 생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이 정말 강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보호의 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한 15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문자를 받아본 게 10분 안에 끝내주세요 라고 해서 이게 좀 멘붕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려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연령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71.8세 이게 이제 경기도 노인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 이제 내용인데요. 71.8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거보다 한 6.8세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현재 경제활동 참여율은 45.2%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 자기가 일하던데 주된 일자리에서 벗어나는 연령이 49.3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71.7%가 일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요. 이 중 42%는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현재 경제활동 참여율은 45.2%, 재취업 목적은 생계비 마련이 79.4%입니다. 정말 일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일하고 싶은 나이는 71.8세입니다. 약 여기서 22.5년에 어르신들의 그 능숙된 일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사장시키고 기회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복지라든가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일자리들 이러한 것들을 그냥 거의 하고 계신데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 대전환사회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개혁도 아니고 판이 바뀌는 거거든요. 옛날 우리가 생각했던 고정된 상식 이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추진하고 있냐면은 지금 자본주의를 대하는 인간의 이기심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불평등, 환경 파괴, 공동체성 훼손, 인간 소외. 이게 가장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을 좀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개인 이기주의에서 공동체 사회로
그리고 경쟁에서 연대와 협력으로, 그리고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광명시는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자치분권, 그리고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 목표, 그리고 ESG, 탄소 제로, 뉴 거버넌스 등의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 내용들을 보시면은 아마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노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연세대 파트너로 한 군데 가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쪽에 연구원인 그 팀장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디님, 저 솔직히 공동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맞아. 우리 사회에 공동체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우리 어르신들 세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 세대는 어렸을 때 아껴 쓰고 전략해서 쓰고 이런 것들이 생활화되어 있던 분들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자원을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거를 체득하셨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가정성, 그리고 우리 전쟁 표어에서 지금 선진국까지 올라와 있죠. 이 모든 부분들을 가능하게 한 게 우리 바로 어르신 세대입니다. 그 회복 탄력성,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 대전환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잘 모를 때 우리 어르신들이 앞에서 리드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사회가 어르신을 보호의 대상, 보호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계속 수혜적 관점에서 복지를 창출하고 복지 재원을 마련해서 계속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거를 계속 봐왔고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다른 환경 속에서 녹여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들에서 몇 가지 조금 정책을 제안 드린다면은, 경험 공유 플랫폼, 그래서 어르신들의 경험을 하나의 플랫폼에 담는 것, 이게 필요한 시점이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사회가 AI가 지금 일자리를 다 빼앗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흐름이 그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앞으로 일자리가 점점 사라질 건데요. 우리 이 사회 속에서 젊은 친구들한테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 5, 60대한테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어른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연륜, 회복 탄력성, 이러한 것들을 AI를 어떻게 가동시켜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사실 AI를 가동시키는 것은 젊은 친구들이 더 빨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AI를 구동시키는 건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녹여내서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어르신 세대이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이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우리 어르신 세대가 가장 강하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체성, 이거는 누구도 따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옛날에 그러니까 음식을 나눠 먹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정에 기반한 공동체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공동체성과 환경, 지금 환경 문제 정말 심각하잖아요. 물론 뭐 제로 웨이스트니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아껴 쓰고 나눠 쓰고 이러한 것들이 가장 소중한 자산인데, 우리 어르신들이 바로 노인 경제 공동체가 주도하는 ESG 사업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앞단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거버넌스 말씀하셨잖아요. 기업과 연계하는 거. 저는 세 가지의 마지막에 하나의 정책 제안을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제는 어르신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온 지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행정과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이 함께하는 이런 사회,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 미래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그 힘, 저는 이게 우리 사회의 큰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 공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시에서 이러는 거는 아까 앞에서 이렇게 내놨듯이 정말 그냥 노인들이 한 일주일에 3번 정도 나가서 운동하는 정도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참 아까워요. 제 남편도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좋은 그 기술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막 일을 시켰어요. 가서 봉사하라고. 집에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러니까 뭐 그 주민자치센터 가서 뭐 댄스도 배웠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참 아까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 대표님께서 이렇게 발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질문 주시니까 그래도 제가 약간 보람이 생기는 그런 기분인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소생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해서 세상 공동체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면서 한 10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약간의 희망을 보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어르신들의 그 회복 탄력성이라든가 공동체성, 이 전략 정신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어른들을 그냥 보호의 관점으로 봐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가치는 달라지잖아요. 예, 그 속에서 저희가 꿈꿔왔던 다양한 것들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인 공동체가 주도하는 ESG 경영,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천의 한 곳에서는 자원재생활동가라는 이름을 쓰면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 이분들의 일의 가치를 조금 더하면서 하나의 가치로운 일로 계속 승화시키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의 이 전략 정신을 정말 사용할 것이 많아요. 그래서 리필 스테이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이것도 한 축의 사회적 문제거든요. 플라스틱 문제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 플라스틱 문제를 사실상 수익의 관점으로 보면은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의 일자리 쪽으로 연계해서 방법만 조금 바꾸면은 무한한 가능성이 만들어지거든요. 뭐든지 이렇게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어르신들한테 많은 기회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 소생 커뮤니티에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어르신들께 여쭤보는 게 있어요. 뭘 좋아하세요? 잘하세요? 하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보는데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답을 못 하세요. 그러다가 교육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하나하나 꺼내 놓으시거든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어르신들의 말씀을 그냥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해드리지도 못한 일들을 괜히 꺼내놓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오랜 기간 우리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더 이게 거대한 좀 일이긴 한데요. 그러한 일들을 저희는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I 기반의 지역 순환경제 플랫폼, 이 부분에서 어르신들의 공동체성, 경험, 아껴 쓰시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저희는 또 하나의 꿈을 꾸고 있고요. 그 꿈을 저버리지 않고 여태까지 정말 힘든 과정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마 제가 우리 소장님 만나 뵙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 필요한 관련된 조례나 이런 부분을 한번 논의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어르신 사회화에 또 이런 시니어들에 대한 이런 역할들에 대한 조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